오빠 오늘 이제 3월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가 또 만나서 3월의 마지막 과외를 받게 됐어. 4월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4월을 맞이하는 소감이 어때? 4월,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은 좀 힘들었었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1월 달에는 매크로 이슈,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겠다, 유동성 긴축하겠다 힘들었었고, 2월 달에는 전쟁이 나서 힘들었었고, 3월 달에는 이제 3년 만에 FOMC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네. 그 눈치 보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숨 좀 돌리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찰나다 보니까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는 3월 말 가장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감사보고서 시즌. 어허. 다른 말로 상패 시즌. 상패주의보 시즌. 지금 다수 종목이 바로 이제 투자 의견 거절, 한정 뭐 이런 부분 나오면서 감사 의견에서 이런 부분 부적정이 나오면서 지금 거래 정지 먹어 있는 다수 종목이 있잖아. 최근에 가장 쌍용차 인수권으로 뜨거웠었던 시그넷 EV. 미안해. 시그넷 EV가 아니라 에디슨 EV. 시그넷 EV는 코넥스에서 지금 거래 잘 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 큰일 충전 나지. 거시게 하는. 그치, 잘하네.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기업이고 SK 쪽이 그 지분을 떠갔지. 근데 에디슨 EV도 이번에 의견 거절,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나오면서 거래 정지 어제 그것도 장중에 딱 먹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지뢰밭 폭탄이 터지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가장 3월 중순부터 3월 말 이러한 시즌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시즌 혹은 상패 시즌 뭐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그러한 시기를 지나갔고 이제 4월을 맞게 되는 건데 우리가 4월 달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결국 기승전 숫자 실적.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 왜냐하면 올해 1분기는 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통상적으로 1분기라고 하면 연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시기거든. 연말 연시에 올 한 해를 빛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 찾는 게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올해는 많이 하락장에서 희석이 되긴 했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다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연초에 개별적인 종목별로 두각을 나타내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 첫 번째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시기가 1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올 한 해를 또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 주도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4월달 프리 어닝 시즌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혹은 하향 조정되는 기업별로 또 주가 자체가 큰 폭의 이런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장은 실적과 밸류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하면서 이제 4월달 바라봐야 되는 거지. 뭔가 좀 든든한 것 같아. 4월은 실적이다. 이거 좀 포인트 가지고 한 달을 또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성적표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가지고 온 공부할 종목들이 성적표가 썩 잘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일까?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 조짐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 내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현대차, 기아를 좀 포장을 하기 위함인데 사실 와, 지금 연저점 대비 오르긴 했잖아. 내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 현대차는 뭐 11% 오르고 기아도 8% 오르고 했지만 밑에 봐봐. 테슬라 리비안. 이게 한 3월 달 저점인데 와, 50%씩 올랐거든. 아니, 현기만 왕따야? 전 세계에서? 얘네는 이렇게 잘 갔는데 왜 현기는 저래? 현기는 완성차 중에서도 내연차 관련된 업체고 테슬라, 리비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친환경차, 스타트업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쪽이고 물론 테슬라가 스타트업이라 하기에는 좀 뭔가 때를 벗은 것 같긴 해. 벗었지 이런 부분이 최근에 리비안이나 니콜라, 카누 뭐 이런 쪽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지. 진짜. 그리고 니오나 뭐 관련된 이제 중국 스타트업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내연차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수급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현대차 기아 합산해서 뭐 5천억 넘는 이런 직접적인 손해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스위프트 제재 들어가면서 향후에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럽 전역이 지금 최근에 군비 확장과 또 전쟁에 따른 영향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러시아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되는 천연가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당장의 에너지, 운송 이런 부분이 당장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물류 비용 이런 부분도 급증하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최근에 원가 단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원자재.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자.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지.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운송을 해야 돼. 물류비용. 어떻게 될까? 물류비용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겠지. 인건비도. 인건비 당연히 증가하는 모습이 올랐겠지.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해소될 김이 안 보이잖아. 아직도 해소되는 기미가 안 나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생산 자체도 이렇게 어려운데 판매도 원활하게 되느냐. 앞서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차를 구입한 이후에 신차를 받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고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갔고, 중고차 가격도 동반해서 급등을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레몬마켓 얘기를 하잖아. 중고차 시장을. 보통 비교 열의에 있는 이런 상품들. 근데 한 1, 2년 지난 차들도 최근에 가격 자체가 거의 안 떨어지던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 그만큼 최근에 이런 타이탄 수급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 그러면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 지금 유럽이 전쟁의 영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 관련돼서 지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면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는 이번에 전쟁에 관련된 피해주로서 많이 언급이 되었었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신저가를 계속해서 경신해서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현대차, 기아에서도 나타났지. 그럼 잠깐 여기까지 들어보면 테슬라보다 현기가 못 간 이유는 좀 설명이 되는데 요즘 들어서 반등하는 건 그럼 반등의 이유가 뭐야? 반등의 이유는 이렇게 보면 돼. 최근에 5차 평화 협상 이런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진행을 하고 있고, 간밤에는 이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이 안 되었다는 실망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기도 했었잖아.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일정 부분은 장 초반에 흔들림을 뒤로하고 그래도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이지. 전쟁에 따른 영향. 그리고 오늘 주가 흐름을 자세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3월 31일 수요일이잖아. 근데 오늘은 목요일이잖아. 목요일. 그치, 나도 헷갈렸다. 목요일.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어제 그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과 함께 전쟁 관련된 테마로서 올라왔었던 다수 종목들은 떨어졌었어. 그랬었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 사료 비료 관련된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주에 이르기까지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갭으로 상승해서 출발하더라.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피해가 우려가 됐었던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쪽, 이런 쪽은 이쪽이 좀 끝나가는 기미가 보이니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다가 오늘은 다시 또 떨어지는. 뭐야, 키 맞추기네. 좀 반대로 약간 시속게임처럼 시속게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지. 그리고 지금 앞에서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는 약간은 결은 틀리다고 말을 했고, 테슬라나 리비아는 사실은 연초에 워낙 가파르게 떨어졌었던 이유는 우리가 1월 달에 매크로 얘기를 하면서 올해 금리를 제일 처음에는 작년 말만 하더라도 4차례, 5차례, 많아야 6차례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7차례 이상. 회의마다. 그렇지. 심지어 이제 베이비 스텝을 지나서 5월달, 6월달에는 빅 스텝 얘기를 하면서 50bp씩 인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이 2% 넘어설 수도 있는 부분 나타나고 있지. 그래서 최근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될 정도로 2년물 급등하는 가운데 10년물 또한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또 올라오는 시중금리의 상승 자체가 같이 나타나고 있잖아. 그에 따른 영향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불거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테슬라, 리비안이 속해 있는 이와 관련된 성장주, 기술주 섹터지. 이쪽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조정이 되면서 테슬라가 최근에 700불까지 떨어졌었지. 저점으로. 맞아. 700불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1200슬라, 1300슬라 갔다가 700불 떨어졌으니까 반토막이 난 거야. 그렇다가 최근에 보면 이러한 흐름을 뒤로하고 1000불, 1000슬라 넘어서서 1100불, 1100슬라까지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의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낙폭이 워낙 컸었던 상황 속에서 구조적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한 이런 그 종목으로서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그 연초부터 나타났었던 성장주에서의 일부 가치주로 로테이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이후에 구조적 성장, 실적 성장이 가능한 이런 종목별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즉 이제는 성장주, 가치주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적과 밸류를 딱 기준으로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익스큐즈가 된다는 거지. 실적으로서 이런 부분 존재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테슬라가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에서는 LG 엔솔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지난 수개월 동안에 그냥 패스, 스킵, 기술적 반등, 끝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는 트레이딩 바이 장변에서 접근이 가능한 수준에 돌아선 것 같다. 왜? 테슬라가 이만큼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좀 풀려나가는 낙폭 과대주 되돌림 컨셉 차원에서 바라보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떴고 우리나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떴고 2차전지 소재에서는 바로 LNF 같은 테슬라 쪽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목표가 상향과 그리고 어느 정도 저평가 메리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 SDI 같은 이런 셋업체들도 같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그러면 단순히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와 2차전지 쪽과 일부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 자체는 여기서 찾아야겠지. 결국 대장인 테슬라가 뽑아주고 그 밑에 단에서 리비안이나 니콜라, 그 다음에 카누, 뭐 루시드 이러한 종목들이 같이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국내에서도 낙폭 과대 섹터에서 FOMC 이후에 안도렐리가 나타나는 가운데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으로서 최근에 2차전지 이런 부분 같이 바라봐야겠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 자동차 훈풍에 따른 영향,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그리고 시장이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자기 차례 오면 그때 그 순번 먹고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상승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장주 급격한 조정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이런 흐름 자체도 같이 한몫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 그때는 이유가 없었어 사실.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주 급격한 조정이 연초에 나스닥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워낙 가파르게 나타나다 보니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떨어졌잖아. 11월 중순에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지는 가운데 사실은 그때는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그 방향성이 문제였지. 지수 방향성. 그러면서 20% 넘게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 베타가 큰 종목들, 탄력성이 큰 이런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50%씩 떨어져 버렸지. 그리고 당시 메타버스 관련된 대장주 중에 하나, 로블록스 이런 종목은 고점 대비 11월 중순 고점 대비 한 70% 떨어져 버리고 그러한 이런 변동성 흐름 속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는 가운데 이제 다 같이 떨어진 이후에 옥과 석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중에서 옥이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 거지. 나 그럼 궁금한 게 현대차가 5일까? 막 증권사 의견까지 확인해 보면서 내가 5일까 아닐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현대차 증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현대차의 12개월 선행 PER이 7.5배로 역사적 저점 수준이다라고 하더라고. 통상 8배에서 10배 수준으로 거래가 되어 왔는데 과거랑 비교를 해봐도 역사적으로 저점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 높아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빠는 동의해? 거기는 동의해. 밸류에이션 메리트 자체는 살아있다. 충분히 있고 실적 추정도 작년보다 올해 커지는 것 자체는 확실한 것 같아. 실적 추정치 자체도 작년 대비 올해 좀 더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칩셋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빨리 해소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런 편차 자체는 커질 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상저하고로 바라보면서 자동차 쪽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점까지 계속 경신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부분이다. 저점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항상 해소가 될 거야, 할 거야 하는 기대감이 사실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야. 일단 작년 6월 달에 먼저 나왔었고 작년 11월경, 12월경에 이제는 칩셋 관련된 재고자산, 칩셋 재고 자체 늘어나는 부분, 차량 반도체 재고 늘어나는 부분 확인하면서 이제는 풀리겠지 하는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되었었거든. 작년 6월과 11월, 12. 근데 그 기대감을 사실은 충족시켜주지 못했지.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저점 나오고 사실 전쟁은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잖아. 거기에 피해주로 더 부각이 되면서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결론은 물론은 주가 자체는 상당히 싼 건 맞다. 하지만 싸면 싼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가를 좀 무겁게 짓눌렀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모습이 안 나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던 대로 반도체, 차량 반도체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지 여부,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여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최근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높아진 이유는 어느 정도 환율 효과 이런 부분 무시를 못해. 그치? 수출주니까. 워낙 또 막 1200원은 그냥 강 넘어서 쓰니까 그렇지. 달러 환율이. 지금 1210원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전에
1240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원화로 환산했었을 때 그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 평가 이익 이런 부분 자체 분명히 환율 효과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일회성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나고 정상화되었었을 때 그 가치 이런 부분 분명히 좀 더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확인하고 사는 것 자체를 선호하거든. 확인하고. 오늘도 보류다. 현대차. 맞아. 이쪽은 싸면 싼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가는 모습이 좀 보인다든지 차량 반도체 좀 해소가 되는 기미가 보인다든지 그리고 환율 효과 이런 부분 일회성 이런 부분이 따른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지만 이를 좀 뭐랄까 차치하고서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뭐 친환경차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큰 폭으로 늘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포인트 자체가 나오게 되면 그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투자할 때 오빠처럼 신중하게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매번 하잖아. 그러니까 막 내가 생각했을 때 요거 호재에 힘입어서 오르겠지 하는데 덥석 샀다가 물렸던 경우가 많거든. 진짜 오빠처럼 신중하게 다 따져보고 원하는 데이터가 눈으로 확인돼야 그때 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전략도 꼭 필요할 것 같아. 현대차는 일단은 조금 지금은 보류. 일단은 보류. 오케이. 일단은 보류. 다섯 이렇게 글자로 바라보면 좋을 것 정리를 같아. 해보고. 살 수 있는 종목은 너무나 많잖아.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노이즈에 시달리고 흔들리고 있는 기업 단순히 싸다고 사기에는 뭔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 나 왠지 지금 두 번째 종목으로 부품주 만도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싸다고 오빠가 매수는 보류 또 나올까봐 걱정이 되긴 한데 이번 주에 리포트 나왔지? 만도는. 증권사에서 너무 다른 의견을 내가지고 시장도 깜짝 놀랐다는. 그러니까 다올투자증권은 최선호주를 만도로 선택을 하면서 부품사들 중에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이 있다면서 강력 매수 목표주가 7만 원 상향을 시켰고 KB증권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그 악재 원자재 비용 증가 부담 지속된다면서 목표주가 5만 원으로 하향시켰거든. 오빠 이 다올이랑 KB증권 둘 중에 누가 특이한 거야? 다올인가? 지금 다올 입장에서도 좀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베타로 보면 시장이 좀 돌아서는 기미가 나오게 되면 만도 같은 이런 부품주들이 먼저 튈 수가 있잖아. 일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가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로 어느 정도 주가 떨어지는 부분, 방어하는 부분, 수익성이 좀 밀리는 것들을 일부 메이크업하는 부분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있잖아. 근데 결국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 가동률. 가동률이 어떻게 해서든 올라와야 되니까. 거의 우리 초기 과외에서 그렇지. 나왔던 내용.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피해가 컸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가장 먼저 튈 수 있는 게 이쪽이지. 당장 힘들지만. 그리고 나도 이번 주에 관련 리포트 보다 보니까 만도도 테슬라 관련주다. 테슬라 쪽 매출 비중이 12%였나? 그러니까 최근에 관련되어서 에이다스 쪽 그리고 이런 향후에 부분이든 완전이든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차량 전장용 이런 부품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쪽이 사실 만도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것 같기는 해. 다올이 최근에 사명을 변경을 했었지. KTB. 맞아. KTB 투자증권에서 다올 투자증권. 그러니까 나도 아직까지는 입에 안 붙어. 다올 투자증권. 나 어디 신규 증권사 생긴 줄 알았잖아. 증권사는 인허가 받는 게 되게 까다롭지. 그리고 KB증권 쪽에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이거 원래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지. 목표주가 5만 원 하향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주가 자체는 꾸준히 우하향해 왔었고 실적 추정치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올해의 실적 그리고 내년의 실적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당연히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에 발맞춰서 목표가 자체를 좀 낮춰놔야 지금 현재 주가와 목표가의 괴리율 이런 부분이 애널리스트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평가 지표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견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 특히나 이런 것들이 실적 시즌을 맞아서 숫자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갈 수 있는 시즌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 주는 사실 다올투자증권, KB증권 둘 중에서 만약에 손을 들어주라면 다올 쪽이 이겼어. 시장도 그래서 이게 반응해서 올랐겠지, 만도가. 그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파는 사람은 뭔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혹은 어떤 자기의 돈이 필요해서 어떤 의사결정 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파는 거고 사는 사람은 좋아 보니까 사는 거겠지. 양 사람 간의 의견 자체는 틀릴지라도 이게 맞아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맞아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만도에 대해서 이건 팔아야 된다. 목표주가 하향. 이건 사야 됩니다. 상향. 최선호주. 그래서 누가 힘이 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치고받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긴 편은 우린 편. 그러니까 시장은 목소리를 기울인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누가 이기는지 그 힘싸움을 지켜보는 거지. 그리고 이긴 쪽에 줄 서는 거야. 다월에 줄을 서야 될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 앞에서 말했던 현대차가 크게 다르진 않아. 근데 지금 하나 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게 그래도 전쟁 좀 끝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 그래도? 뭐 그 병사들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러시아 뭐 가끔씩은 어디를 탈환을 했다느니 우크라이나가 좀 힘을 얻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근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는 거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영토를 이렇게 뺏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 최근에 뭐 돈바스 지역 분리독립 뭐 관련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일부 국한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급진전, 평화가 급진전이 되게 된다면 피해자로서 언급이 되었었던 이런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 업체들 이런 쪽이 또 가장 큰 탄력적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그러면 부분이지. 오빠 과외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자. 부품주랑 완성차,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랑 완성차 둘 중에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쪽은 어디로 가? 완성차. 부품주? 완성차. 투자 메리트. 투자 완성차. 메리트는 이걸 봐. 결국 실적 시즌의 숫자를 봐야 되는데 숫자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말을 했듯이 맞다. 완성차 업체는 환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손실이 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방어라도 할 수 있고 그 판가 자체 가격 인상이 나와 있어. 가격 인상을 하면 되잖아. 지금 전이도 정가가 쉽지. 가격은 정가가 걔네들은. 쉽지. 그치. 테슬라 최근에 계속해서 한 달에 몇 번씩 가격 올리고 오. 있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다든지 환율로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든지 아니면 CR이라고 해서 코스트 리덕션. 그러니까 이런 비용 부품사들한테 이제 비용 통제하는 부분이나 쥐어짜는 짜내가지고. 타이트하게 쥐어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리커버리는 가능해. 근데 우리가 부품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자동차 업체, 뭐 1차 벤더, 2차 벤더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계약을 할 때 계약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공급 가격. 가불관계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런 공급 가격이 있을 거고 공급 가격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결국 영업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규모 경제가 반드시 필요해. 똑같은 물건을 만들 때 이거 하나 만들 때와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만들 때와 평균 판매 단가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가격은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럼 최대한 이걸 싸게 만드는 게 관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가동률 많이 높여가지고 이걸 많이 찍어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보게 된다면 지금은 자동차, 둘 중에서 완성차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주가라는 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대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 측면에서는 피해가 가장 컸었던 친구들부터 먼저 올라오는 거잖아요. 최근에 리오프닝 주에서 여행이나 항공, 특히 여행사 그 2년 동안 제대로 영업을 못했잖아. 그런 친구들부터 먼저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장 피해가 컸었던 이쪽이 주가 측면에서는 그 부품사들이 좀 더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접근을 중장기적으로 길게 숫자를 바라보고 할 것이냐 아니면 트레이딩 측면에서 지금 단기로 만약에 짧게 시장에서 이런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 어프로치가 틀려지게 되는 거지. 종목도 틀려질 거고. 그러게. 일단 이제 이렇게 그 투자 성향과 투자 상황에 맞게 오빠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 참고하셔서 4월 달에 현명한 투자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외를 해봤는데 나는 지금 시장을 그렇게 봐. 왜 봄 되면 나무 가지에 새순이 막 돋잖아. 그렇지. 지금 딱 그 느낌이라고 보거든. 근데 이게 또 무르익으면 꽃이 핀단 말이지, 봄꽃이. 4월 중순, 뭐 말 이렇게 갔을 때는 시장이 좀 활짝 만개할 수 있게 기원을 해보면서 벚꽃 시즌 다가오니까 이제 또 그때 또 계좌 보면서 벚꽃 보고 막 행복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찬바람 밖에 이렇게 부는 것도 덜해지고 따뜻한 봄 기운 완연해가지고 이제 밖에도 돌아다닐 수 있게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도 결국 이제 날 따뜻해지면서 이제 조금씩 사그라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다음 과외는 더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여기서 마치자. 그럼 시청자분들께 인사하고 마무리할게.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